박사님, 양치는 하루 몇 번 하는 게 좋을까요? 식사 때마다 자주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예전부터 건강하면 좋겠다 혹은 이쁘면 좋네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빨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치아 상태와 건강한 잇몸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양치질입니다. 양치질은요, 충치 예방, 잇몸 질환의 예방, 플라그 제거를 위해서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하면 음식물들이 조금씩 남는 수가 있어요. 세균들이 살면서 군집을 하면 덩어리 형태를 만들게 되거든요. 이것들이 오래되면 충치와 잇몸 질환을 유발하기가 쉽습니다. 왜 생기게 되냐 하면요, 이빨이 굉장히 고르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잘 끼고 붙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도 많고요, 여기에 당 성분들이 많은 것들을 함께 하게 되면 설탕과 찌꺼기가 치아 주변에 남고요, 치아에 남아있으면서 구강 내에 있는 안 좋은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고요, 그 먹이가 증식을 하면서 플라그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플라그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좋은데 박테리아가 음식물을 먹어 치우게 되면서 산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산 성분이 치아를 보호하고 있는 범랑질이라는 성분을 부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오래 있게 되면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플라그가 제거가 안 되고 지속이 되면 두껍고 단단하게 점점 쌓이게 되면 흔히 알고 있는 치석이 되게 됩니다. 치석은 플라그와 똑같이 이를 썩도록 만들고 치아에 손상을 주고 잇몸에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플라그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최소한 2번 정도 아침 식사 후에 자기 전에는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너무 잦은 이닦기, 이때 너무 잦은 이닦기라고 하면 병적인 횟수를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12번씩 13번씩 닦아요 라고 하는 것들, 구강청결제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되면 구강 내에는 안 좋은 세균만 사는 게 아니라 정상균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균까지 싹 죽여가지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알코올이 많이 들어있는 구강청결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피디님, 근데 좋은 세균도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좋은 세균 없어지면 왜 안 되는 것 같으세요? 잇몸을 보호를 못 해주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손바닥이 있어요, 입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균이 많이 있으면요, 좋은 균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나쁜 균이 탁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야, 너 있을 자리 없어, 저리 가, 이게 되거든요. 아까 말한 구강청결제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다 씻어내면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장고입니다. 나쁜 균이 먼저 가도 퍼지기 쉽고 좋은 균이 많이 가도 퍼지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균이 정상적으로 잘 존재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잇몸병이 감기보다 많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나듯이 잇몸이 무너지면 우리 몸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잇몸이 좋지 않으면 이의 뿌리가 보이게 되거든요. 이가 아프거나 이가 빠지지 않을까라는 질환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구강 내의 문제들, 치아가 시립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요, 이가 흔들려요, 빠져버렸어요 하는 것들을 조심시켰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잇몸에 질환이 생기는 것들이 2012년에는 843만 명이었는데 2022년인 재작년만 하더라도 18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늘어났거든요. 생각보다 다른 문제를 유발하는 게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잇몸의 질환들은요, 구강 내의 문제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 전신 질환에도 관여한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당뇨나 치매, 발기부전, 뇌혈관, 심혈관 질환에 호흡기의 류마티스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잇몸 질환에서 생기는 염증과 감염이 혈당 수치를 높일 수도 있고, 이 염증 반응들이 인슐린의 정상 기능을 방해하면서 조절이 어렵게 된다고 합니다. 만성 염증 자체는요, 인슐린의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잇몸 질환들의 염증들이 인슐린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당뇨가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고, 당뇨와 잇몸 질환 간의 악순환이 연결돼서 점점 시너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상처가 낫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잇몸 질환의 치료와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죠. 잇몸 질환이 무슨 전신염증까지 할 수 있지만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진행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도 하고요. 잇몸 질환에 있는 박테리아들이요, 손상된 잇몸을 타고 혈류로 들어가게 되면 동맥경화, 동맥이 단단해지고 굳는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심장 쪽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혈관의 안쪽에 있는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혈관 내부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심혈관계 질환 위험성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하루에 3번은 양치를 하시고 가능하면 매년 스케일링을 하시게 되면 심장마비와 심근경색의 발생률이 9에서 14%까지 낮아진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박사님, 잇몸에 좋은 음식, 약초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옛날에도 구강질환은 굉장히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입 안에 있는 문제들, 잇몸 질환, 구내염, 구취 다 통틀어서 위열, 위장에 열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위장이 뜨끈뜨끈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위기능계에 염증이 있습니다. 기능이 항진되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위산, 위를 시원하게 해준다. 사위탕, 둘 다 위장의 염증과 구강 내의 염증을 해결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소염과 진통, 그리고 혈관의 신생, 잇몸 조직의 손상 회복 같은 것들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한약 처방들이 구강 내에 좋은 세균들 얘기한 적이 있죠. 항제균의 환경을 개선시켜가지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도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에서 복용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병원을 찾아서 한의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시거나 가그린을 하시는 게 좋고요. 해신이라는 약재와 백지라는 약재를 합쳐서 한번 끓인 다음에 가그린을 대용으로 사용하시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해신과 백지는 복용을 할 때는 용량 조절을 꼭 해야 되는 약재입니다. 장시간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한의사의 처방과 진단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 없나요? 싶으실 수 있는데요. 가지 끄트머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약간 가시가 달려 있잖아요. 가지 꼭대기를 살짝 볶습니다. 기름 없이요. 프라이팬에 살짝 볶은 가지 꼭대기를요 30분 정도 물로 끓여주면요 나온 그 물을 가지고 입안을 헹구게 되면 치주염이나 구내염의 일정 부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약간 안 좋은데 병원 가기 애매한데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아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어르신들 중에 치석을 없애면 오히려 잇몸이 아프더라, 내가 스케일링 해봤더니 잇몸이 아팠어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치석이 이미 껴있는 걸 없애느라 아팠던 것 뿐이지 조금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잇몸은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치석 꼭 제거하십시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